오인삼행리 115화 시작하겠습니다. 일주론. 지난주에는 우리가 갑인 일주 했었죠. 인호술 삼합 두 번째 갑오 일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맨 마지막 페이지에 뭐 다시 한번 안내돼 있는데,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브런치 안내는 해드리잖아요. 거기도 이제 명리 그 사주 명리 푼 것이 있어서 이제 블로그 제가 이제 2017년까지 하다가 닫았다가 이번에 오픈한 블로그가 있어요. 거기에 이거 똑같죠. Look Human Work 이래서 운인사, 여기에 이제 명리학 공부를 위한 가장 체계적인 기본. 그래서 제가 책으로 날려던 초벌구이 원고 다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나 아직 초보야, 나 아직 개념이 좀 부족해, 이런 분들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또한 책으로 내려고 오픈했었다가 오늘 닫았는데, 먼저 보신 분들 행운인 거죠. 이제 재물론, 어떻게 재물을 보는가, 부자사주 구조는 어떤가, 그는 오늘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명리학 공부를 위한 가장 체계적인 기본,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 거기에 이제 명리학 관련된 컨텐츠들이 꾸준히 올라갈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굉장히 재밌는 시도를 제가 했습니다.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 드리려고요. 갑오일주 밑에 십성으로 상관을 깔고 있습니다. 상관하면 뭐예요? 특히 이제 상관하면 말이죠. 말,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다. 뭐 잘못 쓰면 말이 많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술 먹고 말이 정말 많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소리 깰 때까지 계속 잔소리하는 사람들 있죠. 이제 그런 주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조에 따라 다른데, 인성으로 잘 통제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 없겠고, 외모, 식상이 일간 옆 아래 이렇게 잘 배치가 되면 외모가 좋죠. 남자는 미남, 여자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빤뭇빠탈이다,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 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하면 사교력이 뛰어나다, 처세술이 뛰어나다, 이제 이런 거고, 자기 에너지를 엄청나게 방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정적이죠. 이 글자 자체로 오화니까 얼마나 열정적이겠습니까? 오화는 정말 열정적이에요. 5월에 태어난 사람들, 그것이 십성으로 무엇이든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 활력이 화, 정점에는 오화, 말, 그러니 어때요? 굉장히 사람이 밝겠죠. 밝습니다. 명랑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상관은 뭐 한마디로 끼, 이런 것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들 발달되어 있다. 이런 걸 이제 목화통명일주라고 하죠. 그래서 목화통명은 어쨌든 이제 두뇌도 굉장히 좋다. 그런데 이게 상관이기 때문에 사주에서 인성을 좀 만나거나 아니면 대운에서 인성을 만나서 상관, 패인 이렇게 쓸 때 정말 좋은 가치 있는 그런 사화로, 오화로 쓸 수 있겠죠. 상관으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꼭 공부 쪽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술, 문화 이런 쪽으로도 많이 쓰게 되고요. 이 상관 기본적으로 관을 거부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자영업 쪽으로 많이 간다, 내 사업 쪽으로 가려고 한다, 이런 거죠. 사회의 관을 거부할 거야, 이제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관의 정의감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잘못하면 이제 꼰대기질도 됩니다. 나만의 정의감, 이런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시니까. 그 다음 지장간을 보겠습니다. 지장간에 병기정이 있네요. 식신, 정제, 상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신생제, 돈을 추구한다. 돈 잘 벌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기토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화기가, 자기 에너지는 강해지는데 그렇다 돈이 커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기토가, 기토의 이제 기본적인 성정, 수분한 그 기토의 성정이 어떻게 돼요? 말라버리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집착하고 그러면 오히려 잘 안 된다. 돈에 집착하면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이따 이제 애정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남자라면 식상생제, 말로 뭐 여자들 잘 꼬시고 여자한테 잘 해주고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겠죠. 근데 갑기압이 간지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집착할 수 있다. 그래서 돈과 여자에 집착할 수 있는 겁니다. 집착하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식상원잡이니까 무조건 나쁘다 이것보다는 이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관을 거부하니까 직장생활 거부했다가 이제 이일저일 하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돈도 뚜렷하게 못 벌고 이 사바세계에서 어쨌든 돈을 벌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다 운에 달려 있다. 정말 제가 뒷부분에 그런 얘기를 해놨습니다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경험이고요. 실력이 있어도 그것이 제대로 발현이 안 되는 그런 때도 있어요. 정말 재미나요. 어떻게 보면 삶이라는 게 사주 공부를 하면 더더욱 이제 자세히 알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재미가 배가 되는데 여하튼 혼잡되는 걸 전통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게 봅니다만 이일저일 다양한 일을 경험해보다 이런 의미로 쓰면 나쁠 것은 없죠. 재주가 많다. 이 사람 재능이 정말 엄청 뛰어나. 야, 끼가 다부네. 나무는 하나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두 개 막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예인들에게는 이제 상관기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필수적인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재능 많은 사람, 재능을 이제 꽃피워야 되겠죠. 이것이 천간에 드러나면 이제 내 재주가 세상에 드러나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12음성으로는 사지입니다. 사지. 육체적으로 굉장히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아까 미남이다. 그런데 사야. 그러면 세병사묘 이런 사지는 두뇌로 쓰는 것이 좋다.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성보다는. 그러면 육체가 안 발달하냐? 아니죠. 사주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 마침 그런 사주를 제가 구해왔어요. 목화통명의 상관, 거기 인성 만나면 더더욱 좋겠고 인성은 공부로 쓰지 않으면 물상으로 씁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다른 데 들어보시기 힘들다. 그것을 오늘 보여주는 그런 사주를 준비했습니다. 기복이 있을 수 있겠죠. 아, 죽도록 이랬는데 진짜 죽도록 힘들다 이럴 수 있습니다. 돈에 집착하다가. 그래서 사예요. 에너지 쪽쪽 빠집니다. 일은 죽어라고 하는데 돈은 잘 안 되네. 아유 힘들어. 에너지가 쪽쪽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에너지를 보강하는 어떤 글자가 있으면 좋겠죠. 인성 같은 것이 천간에. 그런 식으로 되면 좋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너무 설기가 심한 그런 조합이에요. 사지고 이래서. 하다가 돈도 안 되고 그래서 받고 병화 쓰다가 이번엔 정화로 받고 정화 쓰다가 이번엔 병화로 받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오히려 재적인 면에서는 조금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삶에 기복이 있을 수 있다. 훅 꺾이는 에너지거든요. 얘가 지친다. 자꾸 바꾸다가 성과가 안 난다고 바꾸다가 이제 문제가 된다. 끈기를 길러야 된다. 이런 겁니다. 상관이 원래 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사실 없지 않은 것은 아니고 많죠. 임기응변성 요거 하다가 저거 하고 저거 하다가 저거 하고 이런 식으로 쓰면 좋지 않다. 어쨌든 죽으나 사나 한기를 끊임없이 파면 그래서 실력을 기르면 자기 대운을 만날 때 꽃이 핍니다. 그건 나이 적고 많고의 차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늦게 피는 꽃이 있고 일찍 폈다가 빨리 지는 꽃이 있습니다. 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이 살벌하게 많이 나오겠죠. 병화로 나오고 정화로 나오고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설화를 일으킬 수 있다. 말 조심합시다. 가보일주 이런 거죠. 그리고요 짧게 할게요. 12신설로는 얘가 해모임에 삼합을 하니까 얘가 이제 미토 직전에 이제 육해예요. 이게 영육화, 겁재천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역마는 짓살과 반대로 해묘미의 이제 해수는 짓살이고 이제 막 시작하는 희망의 글자라면 반대에 있는 사화 얘는 이제 역마 새로운 걸 시작하기 위해서 내가 마감하는 다르죠. 짓살은 이제 막 출발하고 뭐 희망을 갖고 이런 건데 역마는 그걸 마감하고 새 출발하거나 이런 이제 전환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다시 훅 꺾이는 게 육해. 이 글자가 무시무시하죠. 6개의 해 뭐 이런 건데 어쨌든 뭐 검색하시면 여기저기 많이 나올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얘가 사지기도 하고 육해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건강 관리 잘하자. 그러면 가장 좋은 개운법은 뭐냐? 정신 공부하는 거예요. 내 정신을 성숙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뭐냐? 공부죠. 그리고 이때는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뭐 버려놓은 일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좀 적어. 때려쳐 딴 거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인내심을 가지고 쭉 오랫동안 지속하는 그게 이제 상관에게 필요한 에너지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갑열주가 여기 병화가 떴다 그러면 상관적으로 이렇게 막 열심히 하던 거 아하 나중에 내가 정말 오래 쭉 할 수 있는 그런 식신적인 일로 바꾸게 되다. 그렇게 일을 하게 되다. 식신적으로 하게 되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이거였구나. 아, 마침내 찾았네. 그럼 여기 병화 뜨면 밑에는 인목이 있으니 이 걸록과 함께 쓰다. 인옷을 합을 하고 얘와 일을 같이 하다. 그래서 나의 근도 되고 일도 같이 하니 재밌겠죠. 그래서 인옷을 내서 술토를 끌어올려고 하겠죠. 역마, 육해, 화계, 겁재천 정신 공부 많이 하는 것이 좋다. 일이 안 풀릴수록 내가 명리 공부하면 참 좋다. 왜냐면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명리에 관심 있으시니까 명리 이 방송을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멀리 찾지 마시고 명리 공부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남자는 정제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갑기합. 그런데 그냥 합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 식신과 상관을 두루 써서 식상생제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랑해 사랑해. 말로 애정 표현을 열심히 합니다. 몸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기토가 조열해지는 문제가 있다. 이 사람 나한테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죽겠어. 생을 봤는데 왜 죽겠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기토 보온연의 그런 수비나 에너지가 조열해진다. 꺼끌꺼끌 모래로 바뀐다. 그러면 내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사랑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사랑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집착과 같아. 이러면 좋지 않겠죠. 오히려 그래서 아 아닌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자 사주라면 여자일 줄 아면 무관이죠. 거기에 상관이 있으니 관 들어오지 마. 이제 정관 들어오지 마. 저로 가. 근데 이제 편관은 옷이나 불어도 끌어올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상관은 기본적으로 이제 관 정관 에너지를 내가 오유파로 거부하는 그런 것이죠. 또한 굉장히 미모가 좋다고 그랬죠. 근본적으로 이걸 이제 망치는 어떤 글자가 있다. 심한 뭐 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얘를 막 거의 못 쓰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별로 좋지는 않겠지만 그런 거 좀 아니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구조라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어쨌든 이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고 상관이니까 내 멋대로 하겠어. 자식 낳으면 남편하고 멀어져. 이제 이런 에너지는 있다는 거죠. 남자 없어도 내 재능을 발휘해서 열정적으로 내 일 할 거야. 이제 그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물상으로는 제가 동물을 안 본다 그랬죠. 그래서 나무인데 불이 막 나 있습니다. 불타는 나무다. 그럼 다혈질이다 이런 거죠. 이렇게 말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고 근데 그게 화려해. 불이야. 눈에 잘 드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멀리서 이제 전쟁 때나 이렇게 봉화가 망가졌어. 그러면 산에 불 지르면 되겠죠. 삼국지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눈에 확 띄죠. 그래서 갑이 이 오화 상관을 마구 쓰는 이유는 나 좀 봐줘. 내 상관적 능력을 좀 봐주라고. 내 말 좀 들어. 내 춤을 좀 봐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굉장히 강하죠. 나 좀 보라고. 나 좀 주목해줘. 그런 에너지예요. 이해 되시겠죠? 인내심 얘기는 아까 많이 했으니 굉장히 다혈질일 수 있습니다. 수기가 적절하게 재활을 해줘야 돼요. 상관폐인 해줘야 됩니다. 오늘 사주 개미정사 갑오 신은 임신 제가 추론한 거예요. 임신을 잠깐 눈에 안 보이신다고 하고 지워버리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 사주가 이제 수영 선수 황선우 사주입니다. 신은 알려지지 않아서 추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알려진 공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누가 뭐라고 풀어나 무슨 얘기를 하나 그냥 한번 봅니다. 이제 몇 개 없죠. 그러니까 그냥 순식간에 보면 되죠. 구글에서 검색해서 화기가 많으니 그래서 반대로 수영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용신은 개수야. 극신약이야. 이거 없으니까 이거만 보니까. 그럼 화가 많으면 다
물에서 놀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직업 같은 거 볼 때 그런 식으로 단순히 오행 가지고 보면 안 돼요. 구조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직업적으로 쓰든가 사주에 아예 없는 에너지를 직업적으로 쓴다. 이게 뭐 기초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거 아니에요. 얘 보세요. 이 개수 운도 지금 수기가 전혀 없는데 이게 지금 시주 없다고 가정하자고 그랬죠. 개수 여기 지금 인묘하고 사오미에다 증발되고 막 충당하고 쌩 난리죠. 목도 에너지 달라 그러고 이거 어떻게 수 에너지를 써요. 그 수가 용신이라는데 그럼 이 운까지 기다려야겠네. 그럼 이때도 에너지 쪽쪽 다 뽑아먹고 수기 그래서 더 물을 찾는다고요. 목마르니까 그러면 술이나 마시겠죠. 또 어떤 사람은. 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한번 우리가 구조를 봐볼까요? 가보일주에 이제 정사 식신의 상관이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사오 나는 상관을 갖고 있으니 사오 이렇게 짰어요. 거기에 미토까지 있습니다. 이게 국가 자리의 돈, 해외에서 버는 돈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방합을 짰으니 엄청 이 방합을 짠 거에서 드러난 상관이고 이렇게 피라미드 그을 수 있죠. 그렇다고 미토가 다 불타가지고 돈이 없어 무죄나 다름없어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미토는 미토예요. 토예요. 그래서 계속 화생토하면서 불의 기질을 가졌지만 결국은 얘는 이렇게 해서 결국 토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 기토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어 엄청난 피라밋과 같은 그러니까 국가 자리에서 돈을 번다, 지급받는다, 정제를 이런 의미예요. 이제 그거는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마치 이렇게 피라밋처럼 삼각형 정상의 상관이 딱 드러났어. 내가 사회에서 식신을 쓰고 나는 또 상관적 능력도 갖고 있고 이게 정점이니까 내가 왕지를 깔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사회에서 쓰는 식신을 정점에 올리는 상관을 쓰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피라밋으로 이렇게 올라왔지만 사오미에서 이게 정점에 올라온 걸 내 실력을 내 상관적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 자격 갖고 쓴다 이런 겁니다. 상관패인 국가 자격 갖고 쓴다. 이 자격은 국가에서 받는 돈에 인묘대에 있는 거, 인묘대 따로 쓰는 게 아니라 이 돈 받는 지원 받는 이러한 대가로서 쓰는 자격이야. 여기에 구속되어 있어. 이런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약하죠, 얘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조에 증발하는. 그러면 시를 이렇게 추론한 이유는 뭐냐? 국가 대표잖아요. 관이 어딘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신일 때 잘 보세요. 이렇게 미신, 나 유명해져. 내 브랜드 가져. 이런 거죠. 유명하죠. 내 유명세 브랜드, 내 관, 국가대표 관은 이게 내 개인적 관인 것 같지만 나도 개인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국가 자리하고 미신합 연결되어 있는 거야. 내 브랜드, 내 유명세로 돈을 끌어오는 거야. 이런 건 이제 나중에도 씁니다. 말년에도 계속 써요. 이렇게 운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또한 이렇게 되면 살인 소통하죠. 내가 이게 평관이니까 내가 어때요? 이 많은 식상 에너지로 내 평관을 제어해서 쓰죠. 그러니까 내가 다룰 수 있는 명예 이런 거예요. 또한 이런 게 이제 세운에서 땅 뜨면 그때 내가 유명해지다 어떤 대회에 나가서 내가 상 받는다. 관인상생, 살인상생 그렇게 딱딱딱 맞는 거라고요. 또한 사신합수 그 작용력 있습니다. 내가 사회식신 쓰고 내 관 가지고 사신합수 수를 만들어내는구나. 물에서 쓰는 거구나. 지장간에서도 물론 여기 임수, 병화, 내가 쓰는 거 오화, 정임합, 내가 물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이거죠. 이 신중임수가 드러났죠. 살인소통으로 내가 국가의 이 브랜드로 내 명예로 내 유명세로 돈도 벌고 끌어오고 네 관은 국가자로 연결된 관이고 그죠? 거기에서 이렇게 드러나 있죠. 내가 내 인성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물론 이것은 이제 근묘화실로 이렇게 흐르니 국가 자격 가지고 상관 쓰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임신이 되어야 이렇게 해서 이 에너지를 사신합수도 만들고 이 어마어마한 상관에 설계되는 간목이 이렇게 살인소통을 받으면서 엄청난
수의 에너지, 인성의 에너지로 공급받으면 설계가 안 돼요. 왜냐면 이 편관은 특히 오행적으로 보면 많은 화기가 이 금을 달구면서 오행적으로 얘가 굉장히 뜨거워지겠죠. 이게 이제 흰색인데 금이니까 화를 막 금이 받으면 빨갛게 달궈지고 물을 만나면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얘한테 공급합니다. 이게 또 장생이기 때문에 임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성 에너지를 간목에게 줘요. 아시겠죠? 또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근이 없는데 여기 이제 묘지근이니까 약한데 이렇게 운에서 왔을 때 비겁이 왔을 때 같이 쓴다 이거예요. 이 식상을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얘들하고 같이 쓴다. 그런데 내가 관이 있으므로 얘를 이렇게 얘들을 다스릴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같이 쓰는데 내가 관을 내가 얘들 오면 묘미합해서 또 얘들도 이 돈을 같이 벌겠죠. 묘미합 해묘미 해가지고 다 또 목으로 비겁으로 변하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국가자리 관하고 연결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비겁을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우위에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한 물상 공부로 쓴 게 아니라 물상으로 썼기 때문에 물탱크에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거려요. 수영장이 나오죠. 사시납 수영장 내 몸이 이 규격화된 수영장 금 딱 물이 샘솟는 규격화된 틀이잖아요. 틀 물이 담긴 틀 수영장 사시납수 내 몸을 풍덩 담궈서 물속에서 열심히 내가 식신을 쓴다. 그리고 위에서 상관적으로 막 이렇게 몸을 움직이죠. 그런데 이렇게 정임합하면 합을 하니까 내 상관이 이 물을 쭉 끌어요. 내가 사회에 쓰는 게 정임합으로 이렇게 자유형을 예상해 보면 팔을 이렇게 해서 물을 쫙 끌어오고 그죠?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밀어내고 이거 물을 다시 물속에서 밀어내고 다시 끌어오고 밀어내고 이 자유형 동작을 생각해 보세요. 이 작용력이 이 수와 임수와 개수가 상관과 작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쓰냐? 당연히 이제 젊을 때 짜자잔 쓰고, 그죠? 은퇴하면 이제 인성이 많이 들어오니 사회의 상관 제자들을 내가 상관편에서 가르치겠죠. 내가 관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코치 감독 돼가지고, 그죠? 사회의 상관들을 많은 상관들을 가르치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지도자가 되다. 그래서 임신인 거예요. 이걸 없이 그냥 화가 많으니까 얘가 용신이요. 그래서 술을 찾았어요. 아니에요. 막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용신 이런 거 아무 쓸데기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다. 잘 공부해 두시기 바라고요. 번뇌즉보리 생사직 열반 유마경이라는 경전에 들어있다고 하는 글귀죠. 이 연꽃입니다. 우리가 저도 때로는 진짜 칠살곡을 깔고 있는 사람이어서 저도 이제 3년 후에는 정말 제가 기다리는 대운 제가 앞으로 이제 2, 30년 참 아름답게 쓰겠다 이런 대운이거든요.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저에게도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많은 힘든 일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고 사회에서도 부침이 심했고 그래서 번뇌가 많았죠. 많았습니다. 돈도 많이 깨지고 죽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명리는 그래서 저에게 구원자이기도 하고 깨달음의 근원이죠. 그래서 주역도 공부했고 뭐 불교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하지만 기본은 근간은 명리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는 정확하게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명리적 깨달음이 없었으면 여전히 번뇌 속을 헤매고 있을 겁니다. 번뇌 우리가 매일 겪는 이 고통과 슬픔의 감정 때로는 기쁨도 되고 또 내려놓으면서 다시 유쾌함을 찾고 또 눈 뜨면 괴로움이 있고 뭐 그런 거죠. 그 안에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과 얻지 못하는 사람 큰 차이가 있다 라는 겁니다. 많은 경험을 해보지만 사람에게 제일 소중한 존재는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 제가 보기엔 돈입니다. 가족이 소중하다고 하는데 제가 뭐 어릴 때도 이제 집안 문제도 이렇게 보고 사람들 돈 때문에 뭐 자살한 사람도 봤고 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도 봤고 했는데 사람들은 참 돈을 좋아한다. 아, 물질기회가 그래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사즉 열반 하루에도 사람들은 골백 번 살고 죽습니다. 고통의 바다를 이 고해를 헤엄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근데 거기서 깨달아야 돼요. 거기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이치를 아는 사람만이 반드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제가 준비한 굉장히 재밌는 거, 세상에 이런 건 없었을 겁니다. 사상 최초로 명리방송에 주역이란다. 주식을 포함하는,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만 관심 있는 분들 계시죠? 주식 방송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예전에 했었고 그거 이제 접고 이제 후배가 하는, 제 제자가 하는 주식 방송을 이제 한참 하다가 떨어 나왔죠.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아마추어적인 얘기 하기 싫어서. 그러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것을 나중에 이제 저는 제자들한테 다 가르쳐주고 이제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배운 사람, 강의료도 다 주식으로 벌고 돈 많이 벌어서 세상에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왜냐? 명리학을 배운 사람은 그런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바뀌기 어려워요. 근데 명리를 알면 내가 이 베풀어야 되는구나, 내가 써야 되는구나 알게 돼요. 스스로 알아요. 예, 요 종목 GNC 에너지라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이 다 보시고 에너지 관련주겠죠. 이제 바이오 가스 뭐 이런 건데 이런 종목이 상한가 나오고 이틀 쉬고 한번 흔들고 거래량 급격히 줄이고 상한가 와서 옆으로 흘렸다가 이런 데서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했거든요. 땡겨서 정고점을 지점에서 물량 여기서 물려 있는 사람들 솎아내고 하루 쉬었다. 하루 쉬면 또 당기거나 요즘에 하루 더 쉬거나 또 이런 모습으로 천천히 가다 뒤늦게 가거나. 근데 얘가 이제 물량 딱 여기서 터트린 걸 보면 이렇게 세력들도 물량을 막 사면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다 못 산다고요. 이런 데서 이제 막 사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사고 팔고 다시 사고 이러면서 가격대가 이렇게 이제 4,000원에 4,500원 선에서 이제 매집이 이루어졌을 거라고요. 이럴 때는 거래량이 안 터졌기 때문에 많이 매집하지 못해요. 물론 이제 월주봉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여기에서 이제 많이 산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따라오는 개미들 이렇게 막 달려 올라가면 개미들도 따라 붙기 때문에 이제 세력들이 기본 물량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매집하면서 올라가고 개미들 타고 뭐 이런 건데 이렇게 아직 더 간다. 아직 멀었다. 여기 4,000원대에서 보면 이제 겨우 한 60%선 뭐 이렇게 올라온 거라서 아직 더 간다. 이런 데는 절호의 지점. 여기서 못 잡았다가 안타까울 필요 없다. 이런 데서 더 이제 이렇게 할 때는 이제 5일선 매매법, 매수법 이런 거 따라가면 된다. 예, 월봉을 보면 상장해서 특별히 시세를 낸 게 없었죠. 왜냐면 이때 코로나 때는 한 번씩 다 무너지고 뭐 10배씩 간 것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바닥에서 그냥 순간적으로 급등해 버렸으니까. 그에 비하면 여기가 이제 최고가니까 재무가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여기에서 최고가 찍고 내려와서 여기서 한번 가려다가 한 바퀴 더 돌린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는데 이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것은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 여기에 물려있고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 속는다는 얘기는 나가세요. 본전 왔어요. 빨리빨리 나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계속 이런 모양으로 막 흔들어대고 이런 거였는데 빨리 나가세요. 그리고 새로운 개미 받아요. 뭐 이런 거거든요. 왜냐면 그냥 흔들지 않고 올라가 버리면 여기에 물려있는 개미들이 와 내가 기다린 보람이 있어. 안 나가죠. 계속 수익이 막 올라가. 나는 한참 난 다음에 팔 거 아니에요. 나가라고 이렇게 흔들어 대야 우와 그냥 여기서 팔고 나갈 걸 또 이만큼 손이 났네. 이렇게 하고 손절도 하고 막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오래 기다렸으니까 2년 거 기다렸으니까 수익 100%만 줘. 안 줘요. 절대로. 이 종목은 이제 주봉인데
여기가 월봉에서 아까 그 최고가 그 지점이죠. 이렇게 해서 횡보하면서 이렇게 간 애들도 많은데 계속 이렇게 빠지면 정말 지겹죠.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간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척 하다가 여기 본전 안 하는데 밀어버리고 그러면 사람들 와 미쳐버리겠네 막 이렇게 되죠. 바닥에서 조금씩 더 빠지면 털게 되고. 근데 진짜 이제 물량은 여기서 지금 많이 모으고 있는 걸 딱 한눈에 알 수 있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주봉의 매물대를 보면 여기 이번 주에 움직임 나오기 전에 이때 보면 이 매물대 위로 기가 막히게 이 밑골이 만들면서 매물대 위로 주가를 딱 올려서 버텨놨어요. 그러면 이 튼튼한 매물대 확보한 물량 위에서 이제 달리겠다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표가를 정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데 사실 제가 이제 뭐 4,000원대 다시 돌아가면 4,000원대라고 출발하면 이제 4416 한 300%뭐 그 정도는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매도 타이밍 보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종목이 이 정도는 움직이겠네. 이러이러한 재료고 뭐 이러이러한 모양이면 이제 그 정도는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고점은 이번에 뚫겠다 에너지상 이제 뭐 그런 겁니다. 꼭 사라는 말씀 아니에요. 주식 전문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명리학만 디립다 한 50년 판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까 괜히 제가 애플경의 한 구절도 이렇게 읽어드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해야죠. 공부해서 저도 정말 그 주식 공부에 대한 사연도 많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감히 말씀드리건데 어마어마한 노하우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은 많이 올라온 것 같잖아요. 여기 상장 초기 14,000원이고 여기 최저가 지금 9,700원. 최저가 대비 100% 조금 넘은 상태예요. 많이 오른 종목은 아니다. 100%가 왜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공부해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량 터진 거 보면 이때는 상장하고 막 따라오는 개미들 완전히 뭐 작살났죠. 상장했을 때 묻지마 투자하는 사람들은 큰 문제다. 어쨌든 이런 데서 이제 물량 매집 흔적이 있고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요 전고점 물량 소진시키고 한 바퀴 돌려서 여기가 한 바퀴 돌려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전고점을 넘을 거냐 지금 이런 와중에 있는 것이죠. 상한가로 거래량 터트려 놓고 음봉으로 또 그만큼 밀어놓고 눌림목 관리해서 다시 늘고 이런 데서 이제 거의 땡길 모양인데 얘는 재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월요일 날 권리락이 뭔지는 이제 무상증자 1대3 주고 이제 공시했으니까 권리락하면 이제 3분의 1, 그러니까 33%로 내가 가진 자금도 확 줄어들고 그렇게 되죠. 가격도 빠지죠. 3분의 1 토막 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얘는 예정일이 이제 6월 12일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세주를 받게 되는데 1주당 3주씩이니까 3주를 추가로 받게 되는데 계산해 보면 6월 12일은 아직 한참 남았죠. 얘가 계속 거기까지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물론 이제 묻지마하고 내달릴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권리락하면서 자금이 쪼그라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올라갈 거 올라가고 다시 빠진 다음에 받으면 물론 그게 이제 이 현 주가를 유지하고 있으면 어쨌든 돈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게 이제 어쨌든 신주 배정 기준일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실제 주식이 없어도 이번 주 금요일 날 내가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있다면 그래서 월요일 날 넘어가면 그때 권리락해서 계좌에 이제 잔고 줄어들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싫으면 이런 모양에서는 목요일, 금요일 오를 수 있겠네. 이 모양상 원래 여기가 매수 타임이에요. 사실 11선 이럴 때 여기 매수해서 이틀 먹고 금요일 날 정리. 그 다음은 뭐 권리락 이런 거 귀찮고 난 모르겠다. 그리고 권리락 지난 다음에 나는 팔고 그때 가격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계속 가는 모양이면 나는 그때 다시 탈 거야. 계좌에 막 이렇게 혼선 있고 이런 거 귀찮아. 그래서 이틀 매매하기 굉장히 좋은. 그러면서 그 이후의 모양 보고 팔아놓고 다시 들어가거나 뭐 이러면 괜찮다 이런 거예요. 왜냐면 물론 이제 그렇게 시세를 얼마나 낼지는 모르지만 이게 모양은 굉장히 좋거든요. 전고점 뚫고 갈 수 있는 모양은 맞다. 그리고 한참 가고
한참이라고 해서 뭐 얼마 갈지는 몰라요. 저도 솔직히. 그게 100%, 200%갈 수도 있고 그 이상 갈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무상증자해서 꼬꾸라진 애들도 많죠. 단타 치고 끝. 그런데 항상 차트가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게 보면 권리락 치고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꾸물꾸물하면서 한참 갔죠. 한참이 한 200% 갔나? 뭐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거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차트에 따라 다르다. 차트가 엉망진창이야. 엄청 올려놓고 막 공시하고 무상증자 공시하고 때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얘는 여기에서 딱 100% 조금 더 간 상태라서 어마어마하게 오른 뭐 그런 모양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 자체가 뚫고 치면 더 갈 수 있다. 이후는 모른다. 그러니까 한 이틀 여기서 잡거나 내일 들어가서 한 이틀 먹고 나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투자다. 그 이후에 상황 봐서 아예 난 보유할래.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재무제표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성장성이 폭발적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월봉은 볼 필요가 없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봉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물량 모으고 흔들고 눌림목 왔다가 여기서 딱 지지하고 올라가서 전고점 물량들 이때가 제일 많이 털렸죠. 이때 한번 소화하고 나가세요 하고 내리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 받고요. 솎아놓고 여기서 주봉상 띵띵해서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적자 기업인데 올해 흑전했어요. 그래서 뭐 현재 상태로 뭐 회사가 망하거나 이런 종목은 아니고 굉장히 저렴하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쭉 행보해 오다가 241선 밑에서 부딪히고 여기 또 부딪히고 여기 양봉에서 뚫을 척 하다가 세 번 부딪혀 강하게 뚫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수평으로 오다가 박스권으로 오다가 그냥 밀어버린 거죠. 거래량도 별로 없이. 이런 것을 잔디형이라고 하죠. 물론 얘 때문에 더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요 전으로 가면 이거보다는 좀 잘 보일 수 있어요. 좀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계속 가격을 굉장히 한 50% 다운시켜 버렸죠. 그리고 다시 이제 물량 모아서 이렇게 한번 241선 부딪혔다가 다시 뚫고 이런 것을 이제 더블 이중 눌림목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매수 타이밍 얘도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장대 양봉 터트리면서 여기 있는 물량 막 솟고 뭐 이런 거래량이 터져줘야겠죠. 굉장히 많이 터졌으니까 이제 그런 게 나온다.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다. 이런 게 그냥 막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제 월봉을 보면 장기간 정지했다가 이제 살아난 종목 이런 게 이제 바닥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바닥 신호랑 알면 그러니까 이제 돈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주식 투자도 여유 없이 하면 참 알면서도 막 못 잡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돈 적으면 막 분산하기 잘 안 되거든요. 몰빵 투자도 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이런 게 바닥 신호라 이런 데 잡으면 지금 아직 완전히 100%를 오르지 않은 물론 한번 올랐다 내려오긴 했는데 여기까지면 100% 충분히 넘었죠. 여력이 있다. 왜 그러냐? 주봉에서도 올려놓고 2주 쉬고 땡기고 또 한 주 쉬고 딱 이런 것에 다시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아까 일봉상 그렇기 때문입니다. 명리 공부하다가 주식 얘기하고 그러니까 재밌지 않으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뭐 계속 할 건 아니니까 봐서 괜찮은 종목 있네. 그러면 이제 해설을 이렇게 해드리는 거니까 재밌잖아요. 현실과 현실 세계와 이런 정신 공부를 같이 할 때 좋습니다. 저는 제 명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중에 주식 공부 다 무상으로 가르쳐 드릴 겁니다. 다 깨우쳐서 이제 준비가 되신 분들한테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보너스죠. 그러니 제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지는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아세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울까? 나 몇 년 동안 헤맸어. 저한테 배우세요. 후회 안 합니다. 제가 주식으로 꼬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부가적인 거고 명리 배운 다음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명리적인 거 배운 다음에 다 깨달았네. 이제 됐어. 그러면 이제 먼저 깨달으신 분들, 왜냐면 자기주도 학습을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런 분들 모아서 이제 주식 강의 반드시 해드려서 반드시 깨우치게 한다. 그런 분들은 돈 많이 버시게 해드릴 거다. 이게 제 목표예요. 제가 제 방송에서 제 꿈이 뭔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분들 제 주변에 많이 키워놔야 나중에 제가 남해 짓는 그 집, 제가 소설에도 녹여놓은 그 지교의 집이라고 하는 그 정말 아름답고 근사한 그 집, 아이들이 자라는 희망을 갖고 자라는 너무 행복한 집, 그 집에 많이 후원도 할 거 아닙니까? 그쵸?
저 혼자 돈 벌어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거 없어요. 하도 고생을 많이 해봐가지고 명리 깨우치고 준비된 분들한테 내가 다 가르쳐준다. 돈 많이 벌고 내가 굳이 강요 안 해도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남해 한 번씩 오고 후원도 정기적으로 하고 저는 그러한 세상을 원합니다. 그래서 제 소설에 녹여놨는데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는 지교회 집에서 지교회 집 식구들이 그날은 다 같이 모이는, 왜냐면 가족이 함께하는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가족들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거기 그만큼 아름다운 집을 제가 지을 거예요. 바다 앞에 언덕에 정말 매년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이 모이는, 전 60 넘으면 그 일을 할 겁니다. 그 전에 세계도 좀 다니고 저도 고생 정말 많이 했거든요. 고생을 정말 많이 한 사람들이 깨달음이 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알고요. 제 명리 실력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생과 공부도 고생이죠. 그 집요한 고생, 삶의 고통, 뭐 이런 것들이 다 시너지가 되었고 그 속에서 이제 주식에 대한 지식과 지혜도 당연히 태동한 것이죠. 어쨌든 저는 너무 늦기 전에 저에게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고 저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을 피력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